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하고 있고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 육성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 블로그 최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의 포스팅을 읽어드리고요. 간단한 설명도 덧붙여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일종의 오디오북 같은 건데요. 제 블로그의 글을 읽으셔도 되고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최근에 기고한 칼럼인데요. 신문에는 글자 수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짧게 실렸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길고 자세한 원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의료 AI가 정확하다는 것과 치료 효과가 개선된다는 건 다르다는 글입니다.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었다. 최근 언론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제목인데요. 정말 의사보다 실력이 좋은 인공지능이 개발된 것이라면 왜 당장 병원에서 이 인공지능 의사를 고용해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까요? 2019년까지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인허가 받은 인공지능은 30개가 넘었고요.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15개 이상의 인공지능을 인허가를 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또 IPO 상장한 기업도 나왔죠. 하지만 아직 일반 대중이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실력 있는 의료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확성과 효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 병변을 찾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해보죠. 이에 관해서 병원 내에서 모은 10,000장의 엑스레이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무작위로 고른 80%의 데이터 정도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는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을 내부 검증, 그러니까 인터널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80-20으로 학습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를 구분을 했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병원, 동일한 환경에서 나온 데이터를 구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의사를 능가했다는 기사들은 이러한 내부 검증을 바탕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내부 검증에서 인공지능이 이 좋은 정확성을 보인 논문은 이제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부 검증만으로는 인공지능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엄정한 검증을 위해서는 다른 환경에서 얻어진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 A 병원이 아닌 B 병원에서 얻은 데이터, 혹은 다른 엑스레이 기기로 촬영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외부 검증, 그러니까 external validation을 하거나 혹은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RCT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하는 등 이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엄정한 검증까지 거친 의료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많은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정확하다 하는 것과 이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정확성이 높아서 판독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기존에 비해서 환자의 치료 결과를 반드시 개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독이 확진이 아닐 수도 있고 잘 진단을 하더라도 약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기존의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도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의료인공지능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이 건보의 적용을 받는 것이 사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영상의학 분야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히 정확하다는 것만 입증한 인공지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경우에 치료 효과가 개선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비로소 건보 적용 대상으로 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간다면은 이 비용 대비 치료 효과의 개선을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에서 드물게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수가 책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산업계의 기대에 비해서는 사실은 다소 보수적으로 도출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인허가 받은 이 영상의학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은 당분간은 수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이 추가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치료 효과의 개선을 증명해 가지고 수가를 받거나 혹은 이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 별도의 사업 모델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향후 어느 수준의 수가가 인공지능에 책정될지도 추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은 이제 진료 현장에 본격적인 도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규제라든지 수가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현장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번 수가 가이드라인은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 규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이 사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해서 기술 개발 주체 및 적용 대상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상 의료 AI가 정확하다는 것과 치료 효과가 개선된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글을 읽어드렸습니다.